정말 많은 IT 기술이 등장했던 2015년. 여러분은 어떤 기술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증강현실, 로봇,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IT 기술의 폭풍이 몰려왔던 한 해. 2016년엔 또 어떤 기술이 등장하게 될까요? ICT 이슈 2015 IT 시장 총정리. 미리 보는 2016년 시장까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2015년 IT 시장 총결산입니다. 올 한 해는 정말 많은 IT 키워드들이 유행을 타지 않았나 싶은데요. 빅데이터, IoT, 각종 페이, O2O, NFC 등 듣기만 해서는 잘 모르는 전문 용어들까지 유행을 하고 또 IT 시장을 이끌어갔었는데요. 이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떤 기술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최근 CNN에서 2015년 최고의 기술 9가지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과연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소프트웨어로 선정된 글로벌 그룹 G사의 나우원탭. 쉽게 말해 디지털 개인 비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스마트폰 소프트웨어가 분석해서 관련 정보를 버튼 하나만 누르면 화면에 띄워주는 형식이랍니다. 문자로 친구와 오늘 만날 식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버튼을 누르면 그 식당에 대한 정보를 바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2015년 최고의 소프트웨어로 뽑힐만 하죠? 올해 IT 이슈로 선정된 제품은 바로 A워치였습니다. 가격 역시 이슈와 논란이 되었습니다. 40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2천만 원이 넘는 제품까지. 어쨌든 A워치가 스마트워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앞으로 헬스케어, 개인 비서 등의 역할을 착실히 수행하게 될지는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신제품으로는 어떤 제품이 선정이 되었을까요? 바로 서피스 프로 4입니다. 더욱 얇아진 디자인과 그럼에도 더욱 빨라진 성능이 선정된 주요 이유였다는데요. 컴퓨터와 태블릿, 하이브리드 제품을 모두 섞어놓은 제품이라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올해 보안 기술에는 바로 M사의 기술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얼굴을 3D 스캔을 하듯 굴곡과 깊이를 조사를 하는 형식이고요. 쌍둥이까지도 정밀하게 인식한다고 하지요. 보안의 편리성까지 더한 기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IT 시장의 베스트 CEO는 마크 주크버그가 선정이 되었고요. 베스트 영화로는 스티브 잡스,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인터넷은 항공기 내에서 인터넷이 가능하게 하는 G사의 기술을. 올해 IT 거래는 스마트폰 판매가 뽑혔습니다. 과연 2016년엔 어떤 IT 이슈들이 있을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금부터 전문가 모시고 IT 시장 이슈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15년에 어떤 IT 기술들이 화제였는지 순위로 좀 알려주신다고요? 예, 올해 2015년에도 정말로 다양한 ICT 기술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네. 그 기술 중에서도 한번 베스트 5를 정해서 네. 좀 재밌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5위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겁니까? 어떤 기술을 근데 5위로 뽑으신 거죠? 예, 일단 5위는 바로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입니다. 이 헬스케어 기술로 인해 기존 의료 서비스 산업 생태계 변화가 좀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네.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바일 헬스케어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먼저 모바일 헬스케어 산업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 모바일 헬스에 대한 애플리케이션과 더불어서 이제 의료 병원에서 많이 쓰는 거죠. 원격 환자 모니터링, 그리고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 등이 있었는데요. 저희 방송에서도 스마트 운동기기나 헬스케어 앱을 굉장히 많이 소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기억이 좀 많이 나는데 보면은 이제 이 줄넘기를 하면은 LED로 이렇게 보이는 그래서 내가 몇 개를 했는지 허공에 보여지는. 근데 이게 저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지나가다가 야, 저 사람 줄넘기 많이 하네. 이렇게 약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영상들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줄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IT 제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키덜트들이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거죠? 보인다! 보여! LED가 보이고 있어! 보여! 내 눈앞에 보여! 내 배 앞에 있다고! 내 배 앞에 보여! 보여! 눈이 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130개, 35.72칼로리. 이제 뭐 먹어도 되나? 자, 이외에도 또 오늘 소개해 주실 헬스케어 기술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앱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전국의 병원 정보를 한데 모아놓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보신 것처럼 들어오면은 내 주변 병원 찾기를 한번 딱 눌러주시면은 바로 근처에 있는 병원들이 이제 뜨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네. 아프다거나 뭐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테마에 맞춰가지고 네. 이렇게 지금 병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폐경기 클리닉, 통증 클리닉, 금연 클리닉, 여러 가지, 여의사 산부인과. 이건 사실 여성분들은 많이들, 중요하시죠. 예. 하지만 아무래도 24시 응급진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지금 급하게 병원을 살 때 한 번 터치 한 번만으로 가능하네요. 예,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저 병원 저 갔었는데. 자, 그러면 4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어떤 기술입니까? 예, 2015년을 빛낸 IT 기술 4위는 바로 3D 프린터입니다. 3D 프린터가 뭔지 모르는 분은 이제 아마 없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도면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막 쌓으면서 3차원의 어떤 입체적인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계죠. 그렇죠. 예, 이 기술의 개발로 인해서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간략해졌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요즘 의료계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 의료계에서는 이제 환자에게 딱 맞는 인공관절이나 이 인공장기를 만드는 용도로서 굉장히 이 정밀도가 필요한 분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야에 3D 프린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3D 프린터와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게 저희가 이 3D 프린터로 망치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못 박다가 아직까지는 안 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실제로도 이 3D 프린터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정말로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 화면도 한번 함께 보시죠. 선생님, 망치가 날아갔는데요? 판이 너무 두꺼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더 큰 망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네네. 정말 못을 한번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혔어요. 다시 한번 박아볼까요? 와, 잘 박힌다 이거. 박힙니다. 금방이네. 근데 사실 이 3D 프린터가 망치 만들자고 만든 건 아니니까요. 예. 좀 더 이렇게 좀 발전된 것으로 좀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런데 이 3D 프린터가 더 대단한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다 다른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정교하게 딱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정말 저는 충격적인 저한테 ICT 충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점점 기대가 됩니다. 자, 3위는 뭡니까? 예, 3위는 바로 드론입니다. 요즘 그렇죠. 네. 많이 보셨죠? 나왔군요, 드론. 네. 드디어 드론이 나왔군요. 예, 드론 좋아하시나 봅니다. 전 좋아합니다. 장난감으로 아이들과 함께. 저는 한 3대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군사용 드론부터 이 택배를 배달하는 드론용까지 정말로 다양한 드론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ICT 이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드론을 소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전한 전동회전 드론 아시잖아요? 이렇게 날개가 빙빙빙 돌아가는 이런 드론들. 이런 드론 같은 경우는 휴대성과 안전성이 굉장히 발전한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랑 또 여러 가지 센서를 이제 달기 시작하니까 방송 촬영이나 아니면 이제 물류 배송 등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처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거죠. 그렇죠. 사실 저희 방송 1회 방송이 드론 아니었어요, 우리? 그죠? 정말로 드론이라는 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많아요. 옥상이나 스튜디오에서 막 드론을 직접 날려서 막 촬영을 하고 그랬었는데 반응이 정말 뜨거웠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예헤이! 어때요? 신기하죠? 이게 굉장히 작은 공간에서도 놀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로펠러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착륙도 가능해요. 360도 촬영이 가능하죠. 우와. 그럼 이거 화질은 어떤가요? 풀 HD로 실시간 전송을 해주고 실제 녹화는 4K로 녹화가 가능합니다. 자, 과연 어떤 분야에서 좀 활용이 많이 될 예정입니까? 네, 일단 미국 뉴욕시 같은 경우는 좀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무인기를 띄워서 도심 전역을 살피겠다라는 구상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또 중국은 화학물질을 분사해서 스모그를 제거하는 이 드론에 대한 테스트에 성공했는데요. 요즘처럼 굉장히 그 공기 안 좋은 때는 꼭 필요한 그런 드론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산불과 산림훼손 감시를 위해 드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관리용, 군사용, 농업관리 등 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정말 활용될 그럴 예정입니다. 어서 빨리 드론이 상용화돼서 더 다양한 분야에서 좀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점점 재밌어집니다. 2위는 뭡니까? 예, 2위는 바로 1인 방송입니다. 역시
저희 ICT 이슈가 말이죠. 괜히 ICT 이슈가 아닙니다. 저희 방송에서 나왔던 것들은 전부 다 대한민국의 ICT계의 인기와 뭐 사랑을 받는 그런 ICT 관심거리들을 저희가 항상 방송을 하고 있는데 1인 방송도 직접 했었고 또 이 친구 벤치날 친구가 저희 방송에 직접 나왔었습니다. 이게 이유군요. 그렇죠.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1인 방송의 뒤에는 복잡한 IT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이든 녹화 방송이든 끊기지 않고 볼 수 있는 통신 기술과 더불어서요. 대용량 영상을 쉽게 처리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상태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일단은 이 방송을 진행하신 분들에게 어떤 보답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결제 수단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 개인 방송에 광고를 띄우고 광고주에게 해당 광고에 대한 보고서를 자동으로 정리해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발전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1인 방송이 어떤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이제 같이 왔던 우리 벤치 씨의 모습인데 1시간도 안 돼서 꽤나 큰 금액을 벌어가셨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현재는 많은 풍선이라는 제도를 이제 우리나라 방송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가져갔는데 저한테는 전혀 뭐 주지 않았어요. 저한테 오히려 커피 사달라고 해가지고 커피 사줬어요. 그때 한번 영상 한번 함께 보시죠. 자, 일단 여기 보이는 화면이 나갑니다. 생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생방송이 지금 사람들이 노도와 같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킨지 한 1, 2분 됐는데 지금 260분 정도가 되고 있어요. 엄청나네요. 가까이 한번 보여드리고 네, 한번 이렇게 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된대요. 깔끔하게 닦고 휴지는 눈에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아, 네, 그럼요. 안 보이는 데는 조금 더럽긴 해도 444는 444개인가요? 네, 네. 444개요? 지금 스튜디오가 다 조용해졌네요. 자, 지금 여기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만큼 1인 방송 기술이 많이 발전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더 발전할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잠시 앱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제는 1인 방송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앱들도 이제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앱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들이 팬들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1인 방송을 돕는 그런 앱인데요. 그래요? 예, 보시면 엑소부터 뭐 브라운 아이드 걸스까지 다양한 스타들이 지금 1인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MCN이라고 불리는 이제 1인 방송인들을 관리하는 제작사랑 더불어서 콘텐츠 사업까지 이제 영역이 확장된 그런 상황인데요. 그 앱은 저도 다운받아서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건 스타들을 위한 앱이니까 꼭 한번 다운받아서 해보셔야죠. 스타들을 위한 앱이면 싸이, 브라운 아이드 걸스, 아니고, 엑소. 저는 그러면 그 앱은 사용하지 못하는 걸로.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위. 과연 어떤 아이티겠습니까? 해망의 1위는 바로 O2O 서비스입니다. 2015년에 굉장히 다양한 O2O 서비스들이 시중에 출시되었는데요. O2O가 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온라인 투 온라인,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 뭐 이런 정말 다양한 거래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중에 제가 오늘 몇 가지 앱을 이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공간 예약 O2O 서비스 앱입니다. 이 앱은 파티나 모임, 숙박, 목욕탕이나 아니면 헬기 안 같은 이색 공간까지 각종 공간들에 대한 검색을 제공하고요. 헬기 안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약 및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공간 대여 서비스입니다. 공간을 대여해주는 서비스요? 한번 그러면 공간 안에 한번 들어가 봐 주실래요? 그러면 예, 어떤 게 있는지. 이거예요? 예, 별의별 게 다 있네요. 그렇습니다. 서울 하늘에서의 이색 데이트. 예, 헬기를 타고 1시간이요? 헬기 안 공간을 그럼 대여를 한 거네요. 예. 작은 영화관을 대여할 수도 있고요. 요트 55만 원이네 1시간에. 분명한 건 뭔지 알아요? 헬기보다 요트가 더 비싸요. 하늘을 나는 것보다 물 위에 떠 있는 게 더 비싼 거네요. 예, 그렇죠. 하긴 여긴 공간이 넓잖아요. 예. 공간을 빌리는 개념이니까 헬기보다는 요트가 훨씬 더 공간이 넓으니까 평수가 넓으니까. 예. 체육관 빌리는 것도 있고요. 5만 원이면 돼요, 1시간에. 노래방을 통 크게 빌리는 것도 있고. 두 사람만을 위한 공간. 피아노 치면서 고백하는 거. 피아노 치면서 고백하는 거. 이거 내가 결혼할 때 이렇게 했다가 와이프가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올드해졌죠. 거기 20세기 분위기가 나는. 혹시 그럼 너무 재밌는데 다른 앱도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주차 대행을 비롯해서 대리운전, 세차 정비 등 자동차 관리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자동차 서비스 앱이 있습니다. 목적지 도착 30분 전에 신청을 하시면요. 전문 기사를 통해서 프리미엄 발렛 파킹을 받을 수가 있고요. 내 차가 안전하게 주차됐는지 어떤 위치와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주차를 맡긴 동안 주유나 세차 등 부가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직접 한번 그 앱을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길 가면 여기 주차 대행 요청 신사동 주민센터 쪽에 있네. 이거 누르면 요청되면 어떡하지? 진짜 내 핸드폰 아니니까 괜찮아요. 대행 요청을 누르면 보면은 요금이 있어요. 그래서 영업 시간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11시까지, 입차 마감, 주차 마감 뭐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이 좀 돼 있네요. 예. 그러니까 주차를 대신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대리 운전까지 제공이 되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주차 서비스와 대리 운전 그리고 카 딜리버리 서비스까지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카 딜리버리 서비스가 뭐죠? 예, 말 그대로 이제 자동차를 배달해 준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아, 네네네. 예를 들어서 차로 출근했는데 갑자기 집에 있는 가족이 차가 필요해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를 한 대 더 사주실 건가요? 아, 택시 타라고. 앱 있다고. 그렇죠. 네.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이 차를 집으로 네. 보내는, 네. 차만 집으로 보내고 저는 지하철 타고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인 겁니다. 2016년 또 어떤 기술이 좀 출시될 것이라고 예상을 좀 하시나요? 예, 2010년 역시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들이 선보일 것이다라고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냥 제가 예상하는 분야 역시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보안 관련 이슈도 좀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도 이 홍채 인식을 탑재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와 함께 모바일 팩이나 아니면 이제 스마트 자동차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랑 중국 제조사들의 공습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이 앞으로는 이게 참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위로는 상사가 찍어 누르고 밑에서는 어린 친구들이 치고 올라오고 힘들다 이런 얘기 하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 IT 시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 앞에서는 G사가 그걸 다 가져가고 저 밑에서는 오미오미 그 예. 시어머니 같은 분이 쫓아오고 정말 지금 힘든 대한민국 ICT 시장인데 저희 ICT 이슈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의 ICT 기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대한민국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거 많이 자랑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CT 이슈 시청! 자, 오늘 정말 다양한 정보 그리고 예전에 보여줬던 것과 앞으로 보여줄 것까지의 설명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2015년 IT 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드너가 전망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300만 명 이상이 로봇 상사를 모시게 될 것이고 스마트 빌딩의 20%가 디지털 공격에 의해 피해를 당할 것이라고 말이죠. 금융, 보안, 예술, 자동차 등등 다양한 각종 분야에서 IT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2016년엔 대체 어떤 신기술들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희도 발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 부탁드려요. 허준의 수다와 함께하는 신개념 IT 매거진 ICT 이슈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내년에 하얀 설원이를 달리는 짜릿한 스포츠가 시작된다. 누구보다 추운 이 겨울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스키, 스노보드 마니아. 스마트함과 재미를 업 시켜줄 스키장에 숨겨진 첨단 IT 기술들. 보다 짜릿하고 스마트한 겨울 스포츠를 즐기러 사이언스톤과 함께 지금 바로 떠나본다. 가슴 탁 트이는 은빛 설원. 하얀 눈으로 뒤덮인 스키장에서 썰매도 타고 셀카도 찍고 어린아이처럼 잔뜩 신이 난 주한 씨. 같이 놀아요. 주호 씨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겨울이라고 그 사이언스통에서 스키장도 놀러 오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놀러 온 게 아니라 여기에도 IT 기술이 숨어 있대요. 여기 스키장이에요? 겨울 스포츠의 메카 스키장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다양한 IT 기술들.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 기다림 없이 입장권을 끊을 수 있는 온라인 예매제에서부터 첨단 시스템을 통해 슬로프 입구에서 스마트하게 장비를 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렌탈 이원화 시스템까지
이런 이원화 시스템으로 이 스키복부터 장비까지 한 번에 다 쉽게 신경 안 쓰고 구매할 수 있으니까 되게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곳을 진짜 스마트한 스키장으로 만들어주는 첨단 IT 기술은 따로 있다는데. 저희 스키장은 국내 최초로 IT 기술인 RFID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발권부터 사용까지 카드 하나로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상 인식 기술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할 수 있는 RFID 게이트 시스템. 스키장 입장과 리프트 탑승 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시간별로 세분화된 스키장 이용까지 모두 RFID 시스템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이렇게 카드 한 장으로 입장부터 이렇게 리프트까지 탈 수 있으니까 진짜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스키를 타는 주원 씨. 알고 보니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스키 초보 주원 씨. 잘 타고 싶은데 마음만큼 몸이 잘 안 따라줘요. 스키 왕초보 주원 씨를 구원하라. 풍기는 분위기부터 예사롭지 않은 이 남자. 안녕하세요. 저 스키 한 번도 안 타봐서 그런데 좀 타는 법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아, 예. 스키 신는 것부터 해서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얀 설원 위에서 누구보다 화려하고 짜릿한 질주 본능을 뽐낸다. 스키 경력만 10년, 아마추어를 넘어 프로급의 실력을 자랑하는 스키마니아 김기웅 씨. 본격적인 강습을 위해 초급 슬럼프로 이동. 열심히 배우려고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발이 떨어지질 않아. 그저 웃음만 나오는 주원 씨. 자, 스키가 항상 경사 쪽으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경사에 대해서 스키를 옆으로 눕혀서 엣지를 세워주세요. 그래서 마찰을 만들어서 스키가 더 이상 나가지 않게끔. 그래서 다시 도전해 보는데. 자, 넘어져 보세요. 나 못하겠어. 조금만 더 힘내봐요. 주원 씨, 괜찮아요? 좀 아프긴 한데 괜찮아요. 저 오늘 배워가지고 꼭 잘 타볼게요. 마지막 도전에 나선 주원 씨 멋지게 하강하는가 싶더니 결국 스키 타기 실패. 그리고 이 정도 탄 거 괜찮죠? 네, 진짜 잘 탄 것 같아요. 고생했어요. 그런데 주원 씨를 가르치다가 갑자기 손목에 무언가를 차는 기웅 씨. 알고 보니 요즘 스키장 필수품이라는 피트니스 전용 웨어러블 기기. 스키 탈 때 이거를 착용을 해서 제가 오늘 얼마나 열심히 스키를 탔고 얼마나 칼로리를 소모했는지 확인을 하려고 착용을 했습니다. 이동거리부터 활동 시간과 심박수 그리고 칼로리 계산 등을 스마트폰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올겨울 첨단 IT 기술로 겨울 스포츠 마니아를 강렬하게 유혹하는 스마트 스키장. 그리고 IT로 보다 스마트하게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 이 겨울이 아쉬워? 나뿐만 아니라 밤에도 틈틈이 스키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밤엔 운동 삼아 매일 스키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밤이 더 훨씬 낭만적이지 않나요? 조명이 주는 낭만과 밤을 가르는 짜릿한 질주. 야간 스키장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 그런데 이 와중에 주한 씨의 IT 레이더에 포착된 한 사람이 있었으니 도대체 스키장에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 자, 오늘 스키장 한번 제대로 타야지. 네, 타야죠. 자, 화이팅 한번 외쳐줘. 화이팅!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IT 기기 아닌가요? 네, 이게 그 스키장에서 스키 타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는 IT 촬영 장비가 맞습니다. 스키의 짜릿한 추억을 그대로 남길 수 있도록 도와줄 스마트 액션 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3축 흔들림 방지, 이제 짐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짐벌의 역할을 같이 하면서 와이파이 통신을 통해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면서 실적으로 부드러운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수준 높은 화질과 방수는 기본. 스마트폰과의 연동을 통한 쉬운 조작법으로 누구나 쉽게 전문가 수준의 촬영을 할 수가 있다고. 어때요? 그 화면이 좀 부드럽게 잘 나오지 않나요? 흔들림이 없이? 오, 진짜 흔들림이 많이 없고 좀 움직임이 부드러우니까 스키 탈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슬로프를 내려오는 스키의 역동성을 생생하고 안정감 있게 담아내는 모습. 정말 스마트하다. 그리고 끝이 아니다. 피디님, 저기 막 뭐 반짝반짝거려요. 또다시 주한 씨의 IT 레이더에 걸린 이상물체가 있었으니
색색의 화려함으로 멀리서도 단연 눈에 띄는 모습. 야간 스키장을 누비며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은 채 멋지게 내려오는 저 불빛의 정체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보니까 이거 엄청 화려한 보드를 가지고 계신데 이거 어떤 건가요? 아, 이게 그게 LED 보드라고 그 보드에다가 LED 이제 튜닝을 해가지고 좀 밝게 한 거예요. 더욱 신나게, 더욱 멋있게 차원이 다른 화려함과 개성으로 야간 스키장을 지배한다. 최근 스노보드 마니아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LED 스노보드. LED 스노보드를 제작하는 업체를 수소문해 찾아간 사이언스톰. 그런데 온통 자동차 부품으로 가득하고 보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제대로 찾은 거 맞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보드를 튜닝해 주신 분이 계신다던데 예. 혹시 여기가 맞나요? 아,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LED 보드 튜닝 전문가 이대희 씨. 제작진을 데리고 어디론가 이동하는데 예, 요게 제가 튜닝한 보드거든요. 꼭꼭 숨겨놓은 LED 스노보드를 자랑하는 전문가. 자체 발광, 빛나는 존재감. 그야말로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다. RGB LED라고 해서요. 하나 켜졌을 때는 뭐 파란색, 빨간색, 녹색 이렇게 나오는데 세 가지 색이 조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제작진이 찾아간 날에도 LED 보드 제작이 한창이었는데 회로 제작에서부터 배터리와 리모컨 연결, 방수 처리 등등 섬세함이 많이 요구되는 제작 방식. 드디어 불빛이 반짝이고 보드 같은 경우는 눈에서 이제 많이 타시기 때문에 그 요 이음새 부분이라든가 이 커넥터 부분을 다 방수 커넥터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LED 같은 경우도 실리콘 처리가 다 돼 있어서 뭐 방수는 뭐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하얀 눈속이 두렵지 않은 LED 스노보드를 위한 완벽한 방수 처리와 배터리 연결 실험까지 끝내면 LED 스노보드 제작 완료! 튜닝된 보드가 완성됐습니다. 리모컨을 이용해 총 20여 가지의 불빛을 뽐낸다는 LED 스노보드. 튜닝 작업은 다 끝났고요. 이제 멋있게 가서 타시면 돼요. 완성된 LED 보드로 스키장에서 멋지게 나만의 개성을 뽐내보는데 이런 톡톡 튀는 매력 외에도 LED 스노보드가 가지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고. LED 보드 타시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이게 우선 좀 튀니까 개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좀 날씨가 안 좋거나 좀 어두운 부분에 가면 이게 보이니까 위치가 확인도 잘 되고 그렇게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도 스포츠에서도 필수가 되어가는 첨단 IT 기술. IT를 아는 만큼 더욱 재밌고 안전하게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올겨울 IT와 함께 스마트 스키장으로 떠날 준비 되셨나요?